안녕하세요.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추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문법입니다. 오늘 Chapter 8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Chapter 8은 가정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유닛별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한 유닛 따라가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닛 안에서는요, 문법적 개념, 그리고 그것을 예제에 적용해서 확인하는 것, 그리고 연습 문제풀이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정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가정법의 개념과 조건절과의 개념적 차이를 좀 생각해 놔야 됩니다.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과 조건절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이유는 둘 다 if로 시작하는 형태의 문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잘 기억해 놔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개념적 차이부터 보겠습니다. 자, 개념적 차이는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요. 자, 가정법은 어떤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자,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어떤 거, 매우 희박하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는 것을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요, 얘는요, 사실과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실과는 반대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가정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걸 생각해야겠죠.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를 우리가 조건절이라 부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개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와 조건절의 형태도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나 과거예요. 이번에는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차이가 있냐. 자, if가 나오고요, 그리고 주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핵심이죠. 어디에요? 동사의 과거형이 나오거나 또는 비동사가 나올 때는 was가 안 나오고요, were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뒤에도 주절에서 주어가 나온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구성되는 것을 우리가 가정법 과거라고 부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주고 있는 거냐라고 하면요,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정을 하는 것이 이렇게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겠고, 따라서 if절에서는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주절에서는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하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건절은 어떠냐라는 거 확인해야겠죠. 조건절도 마찬가지로 if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어까지는 동일하지만 그 뒤에는 그냥 현재 시제가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주절에서도요, 주어가 나온 다음에 현재 또는 미래 시제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제가 나오는 것, 그 다음에 현재 또는 미래 시제가 나오는 점도 어떻게 하셔야겠다, 잘 기억하셔서 이게 조건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현재 시제는 뒤에 현재가 나왔을 때는 현재적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요, 뒤에 미래 시제가 나왔을 때는 미래적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법과 조건절의 차이가 있으니까 개념적 차이도 잘 기억해 주시고 형태적 차이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문장에서 확인해 봐야겠죠? 예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445번입니다. If I were good at grammar, I could answer the ques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if가 이렇게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were 나와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굿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at grammar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I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could answer, 여기가 동사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question이 목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어떻게 쓰여진 거, were이 나와져 있는 점 잘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고요. 또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어요? c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 나와져 있죠. 그리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이건 뭐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얘 한번 해석해 봅시다. If I were good at grammar. 자, be good at 하면 뭐뭇을 잘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해석해 보면 만약 내가 문법을 잘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끊어갈게요. I could answer the question. 나는 그 문제에 답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문법을 잘
잘 못하고 그래서 문제에 답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꼭 잘 기억해야 될 거 여기 뭐 들어올 수 없다. was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점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가정법 과거의 특징이에요. 자, 446번 가겠습니다. If I had 8 hours to chop down a tree, I would spend 6 sharpening my axe.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had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8 hours 여기가 목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to chop down a tre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뒤에 넘어가서 I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ould spend 여기가 동사죠. 그러면서 또 6라 되어져 있는 거, 이 시간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얘가 목적어고요. sharpening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 잡아주시면 되는데 우리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spend, 시간, ing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경우 ing 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기억하시죠? 자,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에도 좀 확인해 봐야겠죠? to chop dow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적 특성, a tree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sharpening이 동사적 특성, my x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기억하셔야 될 거 여기 뭐가 나왔다? 과거 시제가 나왔다라는 점. 자, 그리고 뒤쪽에서는 would라고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가정법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형태만 잘 기억하시면 무조건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If I had 8 hours, 내가 8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자, 뭐할 8시간이요? To chop down a tree, 나무를 벨 시간이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나는요 6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하는데? Sharpening my axe, 내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일을 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나무를 벨 8시간 있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또 도끼를 날카롭게 하는데 6시간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인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정에서 설명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2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이긴 한데, 자,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가정법 과거를 사용해서 좀 정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였어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서 물어볼 때 그것을 상당히 가능성을 약화시키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되게 정중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452번입니다. Would it be alright if I invited him to supper?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보시면 would로 시작하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question mark 나와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would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동사가 되겠죠. 누구랑 연결돼서 이렇게 be와 연결이 돼서요. 그리고 it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righ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f는 접속사입니다. I가 주어가 되겠고요. invited 여기 동사가 되겠죠. 힘이 목적어, 그 다음에 to suffer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뭐가 나왔어요? 과거 시제 나와져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져 있습니다. 뭡니까? 가정법 과거입니다. 다만 어떤 걸 위해서? 정중한 표현을 위해서 쓴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f가 뒤쪽에 있으면 if를 먼저 해석하는 게 한국말에서는 좀 더 편합니다. 자, 그렇게 해볼게요. If I invite him, 제가 그를 초대한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어디에요? To supper, 저녁 식사예요. Would it be alright? 괜찮으실까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매우 정중하게 표현하는 형태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예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뭐 해야겠다? 연습 문제풀이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447번부터 449번 분석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50, 451번 같은 경우는 분석 해석, 그 다음에 어법상 알맞은 것도 골라주세요. 자, 그리고 453번과 454번은 정중한 표현에 대한 연습 문제입니다. 여기도 분석 해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47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전 들어가니까 혹시 안 하셨다면 강의 영상 멈춰주시고 먼저 다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f my grandparents were alive, they could experience a whole new world.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if와 접속사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my grandparent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자, were이 동사입니다. alive라 되어져 있는 얘가 보어가 되겠죠. 형용사니까요.
day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could experience라 되어져 있는 게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A whole new world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 여기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were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였죠. 뭐다? 가정법 과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살아 계셨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parents하고 s 붙어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가리키는 거가 되겠습니다. They could experience a whole new world.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그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시지 않고 이러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48번입니다. If nature were not beautiful, it would not be worth knowing and life would not be worth living.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f로 시작하고 있죠? 얘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nature,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ere not 되어져 있는데 wor이 동사, not은 부사입니다. beautiful이라 되어진 얘가 보어가 되겠고요. 자, it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자, would not be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연결해서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not은 부사가 되겠고요. 자, worth know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and 접속사입니다. life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not be 똑같이 이렇게 동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not은 부사입니다. worth living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be worth ing 하면 뭐뭐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f 쓰여져 있는 다음에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자연이 아름답지 않다라면요. 끊어갈게요. 그것은요. 알 가치가 낮으니까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삶은 살 가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연이 아름답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 가치가 있고 삶도 살 가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449번입니다. If you had a one-year vacation, what would you do during that tim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had가 동사가 되겠고요. one-year vacation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퀘스천 마크 나와져 있죠? 당연히 어떻게 되겠다? 의문문이 나와져 있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what이 의문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ould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동사죠. 누구랑 연결돼서 여기 do가 연결돼서 이렇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입니다. 저 do에 걸려져 있는 것이 뭡니까? what이죠. 그래서 얘는 의문사이자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during부터 시작해서 time까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기 과거 시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조동사에 과거형 나와져 있고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가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년의 휴가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What would you do? 무엇을 할 것입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언제요? During that time. 그 시간 동안요. 자, 슬프게도 당신에게 1년의 휴가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는 잘 가능성이 희박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건절이 되기를 좀 바라야겠네요. 1년의 휴가가 있다.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50번입니다. 자, if happiness were sold, few of us can or could pay the pri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if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ppines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ere이 동사, sold라 되어져 있는 부분 같이 연결돼야겠네요. 여기 보니까 수동태입니다. 이렇게 수동태가 되겠고요. 자, few of us라 되어져 있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can or could pay 이렇게 동사입니다. the price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뭐가 쓰였어요? 과거 시제 쓰였고요. 특히나 was가 아니라 were이 쓰였다는 게 가장 큰 힌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가정법이죠.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could를 선택해 줘야 되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행복이 판매되어진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자, 우리들 중에 몇몇 사람인데, 자, few라고 하는 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중에 거의 아무도 없는 사람들이요. could pay the price.
그 가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어가시면 되겠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행복이 판매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 판매되면 도리어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행복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51번입니다. Life expectancy would grow by leaps and bounds if green vegetables smelled as good as bacon.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smell과 smelled 나와져 있죠? 그 중에 뭐가 맞는지 골라달라고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life expectancy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ould grow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by부터 이렇게 if 전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if는 접속사입니다. green vegetables가 주어가 되겠죠. smell이냐 smelled냐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as 비교로 나와져 있는 거죠. 굿이 보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비교 대상이 요 베이컨이 되는 거죠. 얘가 주어로서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 겁니다. as 원급 비교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얘는 if절이 뒤쪽에 구성되어져 있는 거죠. 자, 앞쪽에 조동사 과거형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if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로 써야겠다? 가정법 과거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뭐가 써줘야겠습니까? 과거 시제가 쓰여져야겠죠. smelled가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법 같은 경우는 if를 먼저 해석하는 게 한국말로 더 편합니다. 따라서 앞에 끊어서 if 먼저 해석하겠습니다. 뒤쪽 거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녹색 채소들이 좋은 냄새가 난다라고 한다면요. 자, 뭐처럼요? 베이컨처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life expectancy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would grow 늘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by leaps and bounds 급속히요. 자, by leaps and bounds는 뭐예요? 요거는 관용 표현이죠. 급속히 빠르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녹색 채소들이 좋은 냄새가 베이컨처럼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먹으니까 기대 수명이 늘어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재밌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53번이 되겠네요. 자, 여기는 정중한 표현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I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come to my party tonight.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would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great라 되어져 있는 게 보어입니다. if 접속사, you가 주어. 자, could com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to부터 party까지 tonight은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주고 있네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It would be great. 좋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 한다면요. If you could come. 당신이 오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디에요? To my party. 내 파티예요. tonight, 오늘 밤이요.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써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법을 통해서 정중한 표현하는 거가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54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If we all did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daily, we might set the world in the right direction.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e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all은 여기 부사입니다. di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just one random act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뭐가 되겠다? 이렇게 did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죠. of kindness라 되어져 있는 게 이 act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daily는 부사.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might se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he world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in부터 뒤에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정중한 표현이죠. 만약에 we all did, 우리가 모두 다 한다라고 한다면요. 뭘요? Just one random act of kindness. 친절한 행동을 무작위로 한 가지만요. 언제요? daily, 매일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될 거래요? We might set the world. 우리는요. 세상을 놓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요? In the right direction. 올바른 방향으로요. 매우 정중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한번 행동을 해보자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가정법 강조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자, 가정법 강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이 뒤에가 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were to 플러스 동사 원형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는 것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만 좀 바뀌는 거지 이 뒤에 부분과 앞에 부분은 동일하게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강조한다. 자, 강조가 되면 어떤 느낌이에요?
일어날 가능성을 조금 더 희박하게 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과 함께 같이 기억해 주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if 플러스 should의 다른 형태가 있다는 점이에요. 자, if 주어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구성될 때는요. 요 뒤에 요런 다른 형태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플러스 조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여기서 핵심은 현재형입니다. 자, 또는 두 번째 명령문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구성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요. 얘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 가정법이 아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실 수 있겠죠. 자, were-to는 상관없어요. were-to는 그냥 가정법으로 쓰여져 있는 건데 should가 나왔을 때는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If it should rain tomorrow, the game will be postponed로 되어져 있죠. 자, if가 지금 접속사로 되어져 있고요. 자, it 주어 나와져 있고요. should rai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tomorrow 부사입니다. 자, the game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ill be postponed 여기가 동사인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한다면요. 자, 여기서 should는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표현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자,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게임이 어떻게 할 것이다? 연기되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비가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가정법이 아닌 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도 한번 확인해 보죠. If anything should happen, please contact him 이라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nything이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should happ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자, please는 부사가 되겠고요. contac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으로서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힘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보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어떠한 일이 생긴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Please contact him. 그에게 연락해 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라? 연락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쓰였을 때는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이라는 차이점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문법적 개념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서 이제 예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455번입니다. If all the ice in the Arctic should melt, many coastal areas would disappear.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ll the ic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in the Arctic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 아이스를 꾸며주고 있는 부분이죠. 어느 장소인지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should melt라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자, many coastal area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ould disappear 여기가 동사입니다. 잘 보셔야 될 거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도 확인하셔야죠. 그래야 얘가 가정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혹시라도 북극의 모든 얼음이 should melt 녹는다라고 한다면요. 가능성이 더 희박한 걸로 보긴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many coastal areas 많은 해안 지역이 would disappear 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다 그렇게 녹지 않으니까 많은 해안 지역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45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f the internet were to stop functioning, the result could be chaotic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 internet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were to stop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죠. functioning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stop 플러스 ing 형태가 이렇게 목적어가 오는 거죠. stop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기억하시죠?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resul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could be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haotic이 보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were to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정법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인터넷이 were to stop functioning 작동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한다면요. The result could be chaotic. 그 결과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인터넷이 작동하는 것을 멈출 리가 잘 없겠고 그래서 혼란스러운 일도 잘 발생하지 않겠죠. 매우 희박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연습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어요. 편하게 한번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57번 한번 분석,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457번입니다. If you were to change your job right now,
What would you choose? 라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ere to chang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Your job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Right now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question mark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what은 의문사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would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추수와 함께 연결되고 있습니다. you는 주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 what이 뭐가 되겠다? 저 추수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기억하셔야 될 거 뭐 나왔어요? were to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것,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것도 같이 보시면 가정법인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직업을 바꾼다라고 한다면 끊어갈게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요. What would you choose?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되겠죠. 자,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렇게 가정법으로 강조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were to 동사 원형 또는 should 동사 원형 쓸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법적 개념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우선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과거랑 비교가 되실 수 있어야겠죠. 자, if랑 주어 나오고요. 여기가 핵심이다. had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뒤에 뭐가 나온다? have 플러스 pp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 달라지는 점이겠죠. 과거랑 다른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왜 앞에는 had pp고 뒤에는 have pp일까? 조동사의 과거형, 즉 조동사가 나왔잖아요. 이 뒤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have 플러스 pp 형태로 온 겁니다. 실제로는 과거 완료의 의미가 되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이렇게 형태만 과거 완료로 바뀐 게 아니라요. 얘도 뭐로 된다? 과거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거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일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예요? 과거 사실과 반대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사실과 반대였던 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혼합가정법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합가정법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면 얘는 좀 독특합니다. 자, if 주어 그 다음에 had pp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돼요. 앞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근데 뒤에 주절에서는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게 이 now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now는 꼭 들어와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now 안 들어와도 됩니다. 하지만 시험 영어에서는요. 문장에서 갑자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문맥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선 힌트를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now 같은 표현이 구성되어서 뒤쪽에서 가정법이 혼합가정법으로 쓰였다라고 하는 힌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얘가 혼합가정법으로 구성이 된 친구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절 같은 경우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주절은 뭘 나타내겠다? 현재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겠다.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혼합적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합가정법 형태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의미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념은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고요. 얘는 실제 문장에서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예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8번입니다. If you had spent more time on the project, you would have made fewer mistake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와 접속사인 것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you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had spent,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more time이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어디에 사용하는지 나와야겠죠? on the project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주절 나와야 됩니다.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have made 여기까지가 한 번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ewer mistake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여기 had spent라고 나와서 had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졌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밑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얘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했더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과거로 해석했습니다. O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예요. 당신은요 더 적은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도 과거죠. 그래서 둘 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459번입니다. If Edison had been born before Gutenberg, books might have been distributed as sound recording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에디슨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had been born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죠. 여기 수동태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네요. before Gutenberg가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여기는 뭐가 되겠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절입니다. book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might have been distributed까지 한 번에 가셔야겠습니다. 여기도 동사인데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s 전치사 sound recordings라 되어져 있는 거 명사적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had 플러스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디슨이 태어났더라면요. 과거죠. 언제요? 구텐베르크보다 먼저요. 그랬다라고 한다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요. might have been distributed. 유통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뭐로써요? as sound recordings. 녹음물로써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464번은 앞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다르게 얘는 혼합가정법의 예제가 되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죠. 자,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had tak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a different pat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뒤에 봤더니 question 마크 있습니다. 아, 의문문으로 구성되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보시니까 would라고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be doing이라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돼서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doing에 걸려져 있는 것이 뭐가 되겠다? 이 what이 되는 거죠. 이 what은 의문사 역할과 함께 목적어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래 품사가 명사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아까 중요했다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now라고 되어져 있었던 부분 여기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앞에는 had pp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be하고 동사 원형 나왔잖아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now도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합가정법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앞에 조건절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뒤에 주절은 가정법 과거로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다른 방향을 또는 다른 진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과거죠. What would you be doing now? 지금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현재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구성된다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연습 문제 풀이 해봐야겠죠. 자, 두 가지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랑 혼합가정법에 대한 부분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460번부터 463번은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분석 해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65번은요. 혼합가정법이에요. 같이 한번 분석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하시고 제 강의 이어서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다 풀어보셨죠? 자, 그러면 다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460번입니다. If I had thought of the right words, I could have told him what I was thinki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had thought랑 연결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of까지 한 번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억해야 될 거죠? 어떤 거다? think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는데요. 그냥 think가 나왔을 땐 주로 뒤에 대절로 이렇게 잘 구성이 돼요. 근데 think of라고 나왔을 때는 뒤에 뭐가 나온다? 이렇게 명사가 나온다라고 하는 점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the right wor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그럼 뭐가 되겠다? 목적 되겠다. 명사 나와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절입니다. I가 주어. could have told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힘이 목적어가 되는데요. 자, told라고 하는 거 말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에요. 뭐죠?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형식 동사, 수요 동사가 되겠다라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는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요.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what절 전체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죠. 여기는 명사절이었던 겁니다. 자, 안에 보시면요. I가 주어가 될 거고요. was thinking이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그러면서 이 what은 접속사 역할과 그리고
목적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had pp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로 되어져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내가 적당한 말을 생각해냈더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나는 그에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뭐라고요? What I was thinking.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실에 대한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1번입니다. If I had not dared to be risky, I could never have dared to be great.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I가 주어가 되겠죠. 자, 그리고 had dared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동사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not은 이렇게 부사가 되겠고요. To be risky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절입니다. I가 주어, could never have dared 여기까지 한 번에 동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o be great라 되어져 있죠. 여기도 뭐가 되겠다?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안에 좀 봅시다. to 부정사 나와져 있죠. to be가 이렇게 동사적 특성, rescue는 보어가 되겠고요. to be가 동사적 특성, great가 보어가 되는 형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had, pp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감히 위험해지려고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I could never have dared to be great. 나는 절대로 훌륭해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떤 거예요? 과거에 내가 위험해지려고 노력한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내가 훌륭해질 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62번입니다. I would not have seen the movie if I had read the reviews로 되어져 있습니다. I가 지금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would not have se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not은 이렇게 부사가 되겠고요. the movie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if 접속사입니다. I 주어, had read 여기 동사가 되겠고요. The reviews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네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에 if절은 had 플러스 pp 형태가 되어져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f절의 위치는 앞에 위치해도 되고요. 뒤에 위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해석할 때는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if절을 먼저 해석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뒤에 거 먼저 해석할게요. If I had read the reviews라 되어져 있죠. 만약 내가 그 후기들을 읽었더라고 한다면요. I would not have seen the movie. 나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을 것이다. 자,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리뷰를 보지 않았고 그래서 영화도 본 거죠. 둘 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463번 가겠습니다. If her father had been alive, he would have heartily agreed with her marriage to Tim.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her father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had been 여기 동사가 되겠네요. alive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he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would have heartily agre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heartily 되어져 있는 여기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ith부터 시작해서 marriage, 그 다음에 to부터 시작해서 team 이렇게 다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agreed with 하면 뭐뭐에 동의하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with까지 한 번에 동사로 처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는 her marriage가 목적으로 처리가 되셔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가능하니까 편하신 방식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볼 건데요. 이번에도 had pp,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죠.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만약에 그녀의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고 한다면요. 끊어가겠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동의하셨을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With her marriage, 그녀의 결혼에 대해서요. 누구와 함께하는? To Tim, 팀과 함께하는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고 그래서 동의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과거에 대한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5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자, 혼합가정법이 되는 것 생각할 수 있겠네요. If it hadn't rained in the morning, we would be on the top of the mountain now. 되어져 있습니다. if가 접속사가 되겠고요. it이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hadn't rained 되어져 있네요. 이게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아, 요거 비인칭 주어다. 날씨를 얘기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in the morning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we가 주어, 그러면서 would be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on the top 하고 연결되고 있는데요. on부터 어디까지? mountain까지입니다. 그리고 now도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여기는 had pp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뒤쪽
앞쪽은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now도 보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앞쪽은 과거에 대해서, 뒤쪽은 현재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언제요? 아침에요. 우리는요 산 정상에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now, 지금요. 자, 그래서 비가 온 것이 과거죠. 그리고 현재 산 정상에 못 있는 게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법적인 부분 확인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문법적 개념에서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가정법의 도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if 생략 도치 구문을 볼 건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언제 생기는 거냐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문문이 아니라는 점이 우선 먼저 생각되셔야 됩니다. 자, 의문문이 아닌데 어떻게 돼 있다? 앞쪽의 구성이 were나 had나 should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주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죠. 종속절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개의 절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다? 접속사가 없다. 세 번째, 주절의 동사구를 확인했더니 조동사의 과거형과 동사 원형 구성이 되어져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때가 어떤 거다? if가 생략된 도치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일 때 어떤 형태로 구성되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가정법의 도치 구문입니다. 자, 첫 번째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were 하고 나오는 경우였죠. 근데 이게 if가 생략되면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were이 앞으로 오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if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if가 이렇게 생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요? if가 생략된 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럼 주어 플러스 were 이렇게 되어져 있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뭘 확인할 수 없어요? 접속사가 없으니까 문장이 이상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were이 오고 뒤쪽에 주어가 남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랬던 애가 if가 생략되면서 이렇게 바뀐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had pp죠.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얘가 이번에도 if가 생략되면서 had는 앞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had 플러스 주어 플러스 pp 형태로 이렇게 남을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어야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는데 should가 앞으로 끌려갑니다. 왜? if가 생략되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if 생략 도치 구문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념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if가 생략됐을 때 어떻게 도치가 되는지 잘 보시고요. 어느 조건에서 이렇게 변형돼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서요. 자, 그럼 예제에 들어가서 이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들어갑시다. 466번입니다. Were I in your shoes, I would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if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ere이 여기 썼던 건데 이렇게 도치돼서 앞으로 끌려 나온 거죠. 얘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I가 주어가 되겠고요. 자, in your sho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보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I가 주어, would try가 동사가 되겠죠. 여기 뭐가 나왔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to look on the bright sid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전체 목적어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look 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취해 줄 거고요. the bright side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건들 다 확인할 수 있죠. 우선 어떻다? 의문문이 아니다 라는 조건 확인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근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were 플러스 주어 형태로 조건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주절 봤더니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되어져 있다. 그러면 뭐다? if가 생략된 부분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끊어갈게요. I would try to look on the bright side. 나는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be in your shoes라고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요, 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7번부터요 470번까지는 분석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원래 문장이 어떤 문장이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자, 466번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이 어떤 문장이었던 거예요? If I were in your shoes 하고 들어가져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문장이 뭐였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471번 같은 경우는요, 영작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7번부터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다 분석 해석하시고 원래 문장 확인하셨다고 생각하면서 들어갑니다. Had Asian countries been unified with one language, there would have been less diversity in our histor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had로 이렇게 먼저 나와져 있는데 자, 뒤에부터 조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선 의문문 아니었고요. 근데 had 주어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뒤에 봤더니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나와져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거 뭐다? 아, 얘 같은 경우는 지금 if가 생략된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선 if가 생략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Asian countries가 여기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 요 자리에 있었던 게 이렇게 끌려가서 도치가 된 겁니다. had been unified까지 한 번의 동사입니다. 뭐가 되겠다? 수동태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with부터 시작해서 language까지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re 유도부사입니다. 유도부사이니까 이렇게 부사 would have be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less diversity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in our histor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도부사가 나오면 유도부사는 there이나 here이 있겠죠. 뒤에는 도치돼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는 원래 문장 그럼 어땠다는 소리예요? if가 있었으니까 if Asian countries had been unified with one language, there would have been less diversity in our history.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문장이다 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아시아 국가들이 통합되어졌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자, 뭐로요? with one language, 한 언어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there would have been less diversity. 더 적은 다양성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디에서요? In our history. 우리 역사에서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68번입니다. She would have gotten the job had she been better prepared.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s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would have gotten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the job이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됩니다. had 나와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예요? 도치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 뭐가 생략됐다? if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she가 주어였던 거고요. 그러면서 요 자리였는데 이렇게 끌려가서 had가 동사가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까? been prepared까지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뭐가 되는 건데요? 연결되면서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better는 이렇게 가운데 껴져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well이었던 거죠. 자, better 같은 경우는요. well에서 올 수도 있고요. gut에서도 올 수 있어요. 얘네 둘 다 변형이 better로 되는 거죠. 비교급에서요. 그리고 best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well인지 gut인지를 확인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 이제 끊어서 해석해 봐야겠죠? 자, if절이 뒤쪽이니까 뒤에 거 먼저 가겠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녀가 더 잘 준비되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사건이죠. She would have gotten the job. 그녀는 그 일자리를 얻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원래 문장은 어땠던 거예요? 앞에 거 뭐 상관없겠죠. 다 동일하고요. if 부분만 보신다면 if she had been better prepared 이렇게 되시면 원래 문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69번입니다. Should you have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or call u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기 should 앞에 if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서 원래 요 자리였는데 얘가 이렇게 끌려간 거죠. should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요? have까지가 연결되겠네요. 자, further questions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고요. please는 부사입니다. 자, feel 하고 나와져 있죠. 명령문 구성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feel이 동사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free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가 보어입니다. 자, 그리고 to부터 시작해서 us까지 다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보시면 to email이 동사적 특성, 그 다음에 call도 동사적 특성입니다. us는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두 개가 all 기준으로 병렬로 연결되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더 많은 질문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Please feel free. 편하게 생각해 주세요. 라는 얘기 되겠죠. 뭐 하는데 편하게 생각해 달래요? 바로 우리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주는 데 있어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원래 문장 어땠던 거다? if가 나왔겠고요. you가 이렇게 주어였던 거니까 그 다음에 뒤쪽
앞쪽에 should 붙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have 뒤에 further questions, please feel free to email or call us 이렇게 되어져 있었던 분 동일하게 구성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70번입니다. According to research, nearly a third of adults would face financial disaster within 2 months should they lose their job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ccording to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research까지 부사입니다. nearly하고 연결되고 있는데 nearly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연결하면 되겠습니까? adult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주어였고요. would fa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financial disaster가 그거에 걸리는 목적어고요. within부터 months까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략되어져 있는 거죠. if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거고요. day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hould은 여기 있었던 게 이렇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죠. 도치된 겁니다. lose까지 연결돼서 동사인 겁니다. their jobs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끊어갈게요. 거의 3분의 1의 성인들이요, would face financial disaster, 재정적인 재앙을 마주할 것이라고 합니다. within 2 months, 2달 안에요. 자, 어떻게 됐을 때요? should they lose their jobs, 만약에 그들이 직업을 잃는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f가 뒤에 있으니까 뒤에 거 먼저 해석하면 더 편했을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직업을 잃는다고 한다면 거의 3분의 1의 성인들이 재정적인 재앙을 마주할 것입니다. 2달 안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됐겠죠. 그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안에 보시면 앞쪽은 동일했을 거고요. if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they should lose their jobs 이렇게 되었던 게 원래 문장이었다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장이네요. 471번입니다. 우리 이거는 영어로 영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 충고를 따랐더라면 그는 체면을 지켰을 텐데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그가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주어가 되는 거예요. 내 충고를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따랐더라면 따랐다라고 하는 게 동사겠고요. 뭐뭐 하면이라 되어져 있는 게 여기가 뭐가 되겠어요? 접속사가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는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체면을 이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지켰을 텐데 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구성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뭐 했어요? 도치구문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야겠구나. 저 접속사인 if가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동사,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로 구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봤더니 my adv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 목적어, 그 다음에 he가 주어겠고요. face가 목적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걸 제외하고 넣어봅시다. 자, 그러면 우선 앞쪽에 만약에 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가겠어요? 도치돼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had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had, 그 다음에 he가 들어오겠죠. 얘가 주어였던 거고 여기가 동사인 거죠. 자, 그리고 따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와야겠습니다. followed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리고 체면을 지켰을 텐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would have saved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동사가 되는 구성이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치 구문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도 원래 문장은 어땠겠어요? If he had followed my advice, he would have saved face. 이렇게 구성이 되었겠구나 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문법적 개념은요. 주어 플러스 위시 가정법 과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 플러스 위시 플러스 가정법 또는 I wish 가정법이라 부르기도 하는 친구인데요. 자, 이러한 친구들이 두 가지가 있겠죠.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어 플러스 wish로 되는 경우가 있겠죠. 앞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형이 되는 거고요. 뒤쪽이 주어 플러스 wish드라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다? 과거형이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뒤에는 가정법 과거가 붙어서 와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 형태가 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데요. 자, 가정법 과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어서 있었죠? if 나올 거고요. 주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또는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 나와져 있는 것처럼 were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 형태가 되겠고, 그리고 나서 주절은 어떻게 되어져 있죠? 주어 나와져 있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되어져 있는 거 우리 기억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중에서
요 부분과 요 부분 둘 다 적용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어떤 부분이 나와도 그게 가정법으로 본다는 소리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왔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해야겠다?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 wished로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뒤에는 동일한 거죠. 뭐뭐 하면 좋았을 텐데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wish로 현재가 나왔으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wished랑 과거형이 나왔으면 뭐뭐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 뒤의 구성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점을 기억해 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wish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wished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와 과거가 되는 거죠. 자, 뒤에 오는 거는 가정법 과거랑 동일해요. 가정법 과거 완료였으니까 두 개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어떤 형태였습니까? if절 같은 경우는 주어 뒤에 had pp가 이렇게 오는 거 우리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뒤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have pp가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자, 기억하셨던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면 됩니다. 이쪽이 와도 되고요. 이쪽이 와도 되는 거예요. 둘 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wish와 합쳐졌을 때는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 wished와 합쳐지면 뭐뭐 했었다면 좋았을 텐데로 연결이 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 플러스 wish 플러스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가 올 수도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는 점인데 걔는 뭐였다?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플러스 wish 플러스 가정법은 아니지만 또 다른 형태의 가정법 하나 더 기억할 게 있습니다. 바로 if only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거와 과거 완료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부터 오도록 할게요. 가정법 과거로 오면 if only니까 이렇게 if only가 나오고요. 주어 나올 겁니다.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돼요? 뭐뭐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해석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예문 하나 볼게요. If only I could see you agai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 보이시겠죠? if 접속사로 되는데 only까지 한 번에 가겠습니다. I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you가 목적어죠. again은 이렇게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뭐뭐이면 얼마나 좋을까였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당신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if only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주어 나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로 구성된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해석은 어떻게 되겠다? 뭐뭐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예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f only you had been there. 자, if only가 이렇게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you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had pp 나와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고요. there는 이렇게 부사가 되겠습니다. 해석이 뭐뭐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였겠죠? 그래서 당신이 그곳에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개념 가지고 뭐 해야겠습니까? 실제 예제에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2번입니다. When I read a good book, I wish my life were 3,000 years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when이 접속사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고요. I가 주어입니다. 그러면서 read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good book이라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I는 주어가 되겠고요. wis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고요. 뒤에 봤더니 my life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어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당연히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입니다. 얘는 항상 이렇게 생략이 잘 되죠. my lif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어 있고요. 자, were 동사가 되겠죠. 3,000 years lo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죠. 바로 보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재밌는 거 하나 보이시죠? 어떤 게 보이셔야 돼요? 여기 were이 보이셔야 됩니다. 요거 뭐죠? 앞에 my life라 되어져 있는 게 단수형이니까 was 와야 되는데 were이 왔다? 이거 뭡니까? 가정법 과거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I wish 또는 주어 플러스 wish 가정법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내가 좋은 책을 읽을 때 끊어갈게요. I wish. 자, 뭐뭐 하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my life were 3,000 years long 이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해석해 주면 되겠네요. 나의 삶이 3,000년만큼 길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3,000년 동안 오래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좋은 책을 읽을 때 그 얘기를 해주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 플러스 wish 가정법의 과거 형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법 과거였습니다.
과거였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73번입니다. I wish I had expressed my gratitude to my parents more often. 자,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ish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I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는 거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I는 주어, had express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my gratitud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죠. to 전치사, my parents 명사죠.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뭐뭐라면 좋을 텐데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면 좋은 건데요. 뒤에 나와져 있죠. 내가 감사함을 표현했었다라면 좋을 텐데 라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에게요? 나의 부모님들에게요. more often, 더 자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 어떤 거예요?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주어 플러스 wish 플러스 가정법인데 이번엔 가정법 과거 완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습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번부터 477번까지인데요. 분석 해석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저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다 안 하셨다라고 하면 연습 문제 풀이 먼저 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74번입니다. Attend these of the lecture, wish they could have more time for discuss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attend these라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of부터 시작해서 lecture까지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wish가 동사가 되는 거 우리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day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적으로 걸리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day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라고 하는 동사 원형 나와져 있습니다. 동사입니다. more time이라 되어져 있는 게 목적어가 되겠고요. for discussion이 이렇게 부사로 걸리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보실 수 있는 거 뭐가 나왔다? could have라고 되어져 있는 거.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되어져 있는 거죠. 뭐가 되겠다?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연에 참석자들은요, 바란다라고 합니다. 뭘 바라는 거죠? They could have more time.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요. For discussion. 토론을 위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75번입니다. The old Romans wished they had a king because they hadn't yet tasted the sweetness of freedom.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The old Romans,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서 wish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입니다. 자, day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접속사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day는 주어가 되겠고요. had가 동사, a king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 이어서 가면요. because는 접속사가 되겠고요. day가 주어, 그리고 hadn't yet tasted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입니다. yet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the sweetnes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죠. of부터 시작해서 freedom은 얘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고대 로마인들은요, 바랬다라고 합니다. 뭘 바랬죠? They had a king. 왕이 있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자, 왜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뭘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로 뒤쪽입니다. 자유의 달콤함을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뭐뭐 하면 좋을 텐데, 뭐뭐 했다면 좋을 텐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그냥 뭐뭐 하기를 바랬었다라는 형태로 해석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점 생각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476번입니다. Many people wish he had not been in a public office because of his dishonest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Many people,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wish, 여기가 동사가 되겠네요. 그러면서 he부터 시작해서 office까지가 목적어입니다.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부사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안에 대시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경우가 되겠고요.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 had not been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not은 이렇게 부사가 되면 되겠고요. in부터 office는 이렇게 또 부사 처리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란다라고 합니다. 뭘 바라는 거죠? 그가 had not been in a public office. 그가 공직에 있지 않았기를요. 끊어갈게요. 자, 왜 그렇죠? 그의 부정직함 때문에요. 자, 근데 안타깝게도 어떤 거예요? 부정직했지만 그가 공직에 있었던 거죠. 그 부분을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77번입니다. The city was beautiful and I wished we could have stayed longer.
자, the city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was가 동사가 되겠고요. beautiful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and 접속사예요. I가 주어, wish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뒤에 전체가 뭐가 되겠다? 목조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도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였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could have stayed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longer라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이 부사가 되면 되겠죠.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 도시는 아름다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요, 바랬다라고 하죠. 무엇을요? We could have stayed longer. 우리가 더 오래 머물 수 있었기를요. 자, 근데 안타깝게 또 더 오래 머물지 못했던 점을 얘기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가정법 과거 완료였다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문법은요. as if 가정법의 과거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문법은 이번에 as if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먼저 볼 건데 이것도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법 과거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두 가지 형태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어 플러스 동사인데 하나는 현재 시제, 하나는 과거 시제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동일해요.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냐면 as if 또는 as though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주어가 나온 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이 나옵니다. 이게 뭐라는 소리예요?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앞에가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해석을 어떻게 한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동사가 이 앞에 있는 동사가 들어와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 마치 뭐뭐인 것처럼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요게 여기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동사 과거 시제로 쓰였잖아요. 자, 그래서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했다죠. 그래서 여기 동사 가 여기에 들어가서 해석이 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으로 들어간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현재 시가 나왔을 때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동사한다. 밑에 동사 과거 시제가 나왔을 때는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확인할 것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동사가 하나는 현재 시제로 하나는 과거 시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as if랑 as though는 동일하죠. 그리고는 주어 had pp가 나옵니다. 아, 이게 뭐가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해석은 어떻게 된다?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동사한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여기 동사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이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죠. 동사 요 과거 시제였던 게 여기 동사했다에 들어가면 되는 거였겠고요. 자, 그리고 요 뒤쪽에 나와져 있는 이 부분이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는 마치 뭐뭐였었던 것처럼 동사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as if 뒤에 이렇게 가정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직설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 차이가 뭔지를 좀 얘기해 봐야겠는데 우선 직설법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봐야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나와져 있고요. as if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구성되는데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죠. 어떻게 된다? 주절의 시제와 일치된다. 여기 있는 동사랑 여기 있는 동사가 시제가 이렇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시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acts as if he is very angry. 탐이 주어가 되는 거고요. act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as if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접속사가 되겠고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is가 동사고요. very 부사, angry가 보어인데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act라 되어져 있는 게 현재 시에 쓰였죠. 그래서 여기 is라고 하는 현재 시에 쓰여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거예요?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Tom acts. 탐은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몹시 화가 난 것처럼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화가 실제로 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될 수 있겠죠? 자,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가정법인데요. Tom acts as if he were very angry. 탐이 주어가 되겠고요. act가 동사가 되겠죠. as if는 접속사입니다. he가 주어, were이 동사가 되겠고요. very 부사, angry는 보어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되어져 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현재 시에 쓰였는데 여기는 과거 시에, 특히나 he는 단수인데 was가 아니라 were였죠. 가정법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화가 나 있지 않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탐은요,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요? as if he were very angry. 마치 몹시 화가 난 것처럼요. 이거 뭐예요? 화가 나지 않은 겁니다. 위에가 해석이 비슷해요. 근데 얘는 어떤 거예요? 실제입니다.
근데 얘는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법과 그 다음에 직설법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each time이라 되어져 있는 뒤에 가정법의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요. 이렇게 each 나와져 있고요. time 나오는데 그 사이에 high나 about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생략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절이 나와져 있는데 대신 생략될 수 있겠죠? 그 뒤에 주어 나와져 있고요. 첫 번째 케이스는 동사의 과거형 또는 were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와도 얘는 가정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뭐뭐 해야 할 때다. 뭐뭐 할 시간이다. 이렇게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냥 뭐뭐 할 시간이다. 뭐뭐 할 때이다. 가정법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정법의 형태로 이렇게 나와져 있는 구성이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요 정도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이 개념들을 가지고 실제 문장에 적용해서 확인해 봐야겠죠? 예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8번입니다. I always try to live my life as if there were no second chance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I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ways 되어져 있죠. 빈도부사입니다. 여기 try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to live라 나와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투부정사인데 여기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목조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my life까지요. 이렇게가 목조가 되겠습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try라고 되어져 있는 친구는 뒤에 ing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지금처럼 투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뜻이 달라지죠? ing는 시도하다, 투부정사는 노력하다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빈도부사의 위치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always라고 하는 빈도부사 지금 일반 동사 앞에 구성된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as if라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there 여기 유도부사가 되겠죠. 자, 유도부사 우리 기억하시죠? 유도부사 나오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사 주어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ere이라 되어져 있는 이 친구가 뭐가 되어 있고 동사가 되어 있고 no second chances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에 좀 더 살펴봐야겠죠? to liv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그러면서 my life는 그거에 걸려 있는 목적어에 해당이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또 주의 깊게 보실 거 있습니다. 뭐가 있죠? as if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과거 시제가 나와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특히나 뭐로 나왔다? were로 나와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거는 뭐가 있다? as if 가정법이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해 보면요, I always try. 나는 항상 노력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 하는 것을 노력해요? To live my life. 내 삶을 사는 것을 노력하는 거죠. 자, as if there were no second chances. 마치 두 번째 기회들이 없는 것처럼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회가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82번입니다. 자, 얘는요, 아까 봤던 each time 뒤에 나오는 대절, 그 가정법 부분입니다. 그거 같이 보겠습니다. It is high time that you should consider what you really want to do in the futur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었죠. 자, it은 비인칭 주어인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뒤에 time 나오고 있으니까요. it은 동사가 되겠고요. high time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습니다. 대절 나와져 있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이 되겠죠?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부연 표시가 나와져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은 접속사가 되겠고요. 명사절이죠. you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다. should consider. 자, 그리고 what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까지가 목적으로 걸립니다. 누구의? consider예요. 여기도 명사절이 되겠죠. 자, what과 how절은요, 항상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안에 보시면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really는 이렇게 부사가 되겠죠. 그리고 want라 되어진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to do라 되어져 있죠.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the futur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자, 하나 더 보실 수 있어야겠죠. 여기 to do라 되어져 있는 게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죠. 얘에 걸려져 있는 목적어가 바로 이 what입니다. 얘가 목적어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what은 무슨 역할도 하고 있어요? 접속사 역할도 같이 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요, it is high time, 뭐뭐 해야 할 때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뭘 해야 되는 건데요? 대절 나오고 있죠. 당신이 고려해야 할 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고려해야 되죠? 뒤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요. 언제요? In the future, 미래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들 가지고 뭐 해봐야겠어요? 연습 문제 풀이 해봐야겠죠? 연습 문제 우리 479번부터 481번 또 483번 있습니다. 분석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해석할 때 그 시점들을 해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잘 잡으시면서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479번입니다. Some people waste your time as if they had bought it from you로 되어져 있네요. 자, some people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waste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your time 여기가 목적어입니다. as if는 접속사예요. they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had bought로 나와져 있네요.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25적어 from you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as if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뒤에 had bought로 나와져 있죠. 뭐가 나와 있어요? 과거 완료가 나와져 있죠. 따라서 이건 뭐가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거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몇몇 사람들은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한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자, 어떻게요?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샀던 것처럼요. 누구로부터요? 당신으로부터요. 여기서 말하는 it은요. 여기 나오는 당신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시간을 마치 자기가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낭비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80번입니다. He always looked happy as if a smile were painted on his fa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he가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always 빈도부사죠. 그러면서 looked 나와져 있습니다. 여기는 동사인데 이형식 동사네요. happy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as if는 접속사가 되어 있고요. a smile 얘가 주어가 되겠죠. were painted 여기가 동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on부터 fac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시면 as if 나와져 있는 형태에서 뒤에 were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는요 항상 looked happy 행복하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끊어갈게요. 마치 미소가 그려진 것처럼요. 어디에요? 그의 얼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1번입니다. He talked about my sister as though she had been a close friend.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h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talked로 되어져 있죠. 여기가 동사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About my sister 부사 처리해 주셔야겠고요. 자, as if 대신 as도 나왔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접속사 처리해 주시고요. she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ad be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A close friend는 그거에 걸려있는 보호가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인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는요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나의 누나에 대해서요. 자, 마치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그녀가요 가까운 친구였었던 것처럼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as if로 나와져 있는 형태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해석이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을 쓰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하나 더 가야겠죠. 483번입니다. 오늘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Each time I had a haircut, my hair is so long.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시라 되어져 있는 얘가 뭐가 되겠다? 비인칭 주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스는 동사, time이 보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절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I부터 시작해서 haircut까지가 여기 대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구성이었죠. 요게 추가적인 설명에 나와져 있는 형태가 되겠다. 이걸 해야 되는 시간을 나타내 주는 거가 되겠죠. 안에 보시면 I가 주어가 되겠고요. head가 동사입니다. haircut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에 해당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at은 마찬가지로 접속사였습니다. 자, 여기서 문장 끊겼고요. My hair 주어가 되겠죠. 이사 동사, 쏘는 부사, long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해석해 봅시다. 뭐뭐할 시간이다, 뭐뭐할 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 할 때인데요? I had a haircut. 뭐 해야 될 거예요? 내 머리카락을 자를 시간이 된 거죠. My hair is so long. 내 머리카락이 너무나 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정상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를 대신한 어구들의 사용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if를 대신한 어구들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은 확인하셔야 될 게요. 조동사의 과거형이 문장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래 어구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즉, otherwise 이렇게 나와져 있는 경우가 나왔다라고 본다면 if를 대신하는 경우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석해 보시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if, not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without, but for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얘는 뭐뭇이 없다면, 뭐뭇이 없었더라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참고로 얘도 같이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꿔쓸 수 있습니다. 또는요, 만약에 지금 얘 같은 경우 뭐뭇이 없다면이고요. 없었더라면, 즉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고 싶다면 이 were not 부분에 어떻게 바꿔 써주시면 되냐면 had not
been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ere not 대신에 had not been을 써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뭇이 없었더라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with 같은 경우는 뭐뭇이 있다면, 뭐뭇이 있었더라면 이런 뜻이 되는 것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suppose, supposing, provided, providing 이렇게 나오는 경우 뒤쪽에 대절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 뭐뭐라면 뭐뭐 했더라면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요. if를 대신하는 표현들의 사용 방식이 또 있습니다. 걔네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정리해 보죠. 자, 다음의 경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사의 조건의 뜻이 함축된 경우입니다. 또 주어의 조건의 뜻이 함축된 경우 또는 투부정사나 분사 구문이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if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야 돼요? 얘까지 포함돼야 됩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 사용돼야겠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if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되겠다? 가정법이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는 실제 문장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죠? 자, 같이 문장에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러면 예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484번입니다. He is a genius in communication. Otherwise, he would never be my choice for the position.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he가 이렇게 주어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is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a geniu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겠죠. 이렇게 명사 보어니까 동격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n 전치사, 커뮤니케이션 명사니까 전치사구죠.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마침표 찍혀 있으니까 문장 끊겼고요. 새로운 문장입니다. otherwise 이렇게 접속 부사 나와져 있고요. he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would never be까지 한 번에 가셔야겠네요. 이렇게가 동사가 되겠고요. never은 이렇게 부사고요. would 조동사죠. 그 다음 be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y cho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동격으로 쓰인 것 명사 보어입니다. for부터 시작해서 position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겠는데 얘가 뭘 해주고 있다? 앞에 있는 my choice를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셔야 될 거 뭐 있습니까? otherwise 나와져 있는 거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요거 뭐겠구나? 가정법이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그렇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요, 지니어스, 천재라고 합니다. 자, 뭐에 있어서 천재예요? communication,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자,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요, 끊어갈게요. He would never be my choice. 나의 선택이 절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대한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if를 생략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If he were not a genius in communication 이렇게 바뀔 수 있었던 부분이구나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들어간 다음에 뒤에 he would never be my choice for the position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던 형태가 되겠죠. 자, 요렇게 바꿨으면 요 484번 부분이랑 동일한 문장이 되는 거죠. otherwise에서는 그 뭐가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앞에 부분 있죠?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 otherwise 부분을 if로 바꾼다고 하면 저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이 안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문장이 동일해질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바꿔서도 쓸 수 있다는 점 보실 수 있겠고 otherwise가 쓰였을 때 가족범위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85번입니다. Without friends, the world would be a pretty lonely pla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without 전치사죠. friends라 되어 있는 건 명사니까 전치사구입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world라 되어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would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네요. A pretty lonely place라 되어 있는 여기가 뭐가 되겠다? 보호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pretty라 되어 있는 여기는 누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요 lone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는 부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셔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요 without이라고 하는 친구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써져 있죠? 가정법이겠구나 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것에 맞춰서 해석해 봅시다. Without friends, 친구들이 없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세상은 어떻대요? Would be a pretty lonely place. 상당히 또는 꽤 외로운 곳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요 without 자리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but for가 이렇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고요. 동일한 얘기가 되는 거죠. but for로 들어온다고 해도. 자, 또 뭐가 있겠어요? if 절로도 바꿀 수 있겠죠? 자, 여기 어떻게 바꾸시면 되겠어요? If it were
not for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다는 점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if를 생략할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할 수도 있겠어요? 그거까지 써볼까요? 그러면 if가 생략되다 보면 도치가 되겠죠. were it not for가 되겠죠. 그 부분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엔 the friends가 들어오면 되는 형태가 되겠다라는 것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485번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if가 아닌 다른 형태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확인할 수 있었죠? 그 부분 잘 기억하시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491번입니다. In different circumstances we could have been good friend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in부터 시작해서 circumstances까지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전치사구입니다. 위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could have bee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그 다음에 have pp 구성되어져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good friend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in different circumstances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부사 구이면서 조건의 뜻이 함축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여기가 가정법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끊어서 해석해보면요. 만약에 다른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자, 우리는요. could have been good friends.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였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원래 문장은 이런 문장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If we had been in different circumstances 이렇게로 될 수 있는 거죠. 뒤에는 we could have been good friends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법 형태였다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건데 이것 자체가 저 전치사 구에 함축되어져 있는 거죠. 조건의 뜻이 들어가져 있어서 요걸 생략하고선 이렇게 그냥 부사 구 자체로 조건의 뜻을 함축시켜서 나오는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가정법이 되는 거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연습 문제 풀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486번부터 490번 분석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것도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492번부터 498번도 분석 해석해 주시고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492번부터 498번 같은 경우는 가정법 원래 문장 형태로 좀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해보시고 나서 저랑 계속해서 이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486번 가겠습니다. Without copyright, the dramatic growth of the artistic, cultural, and other creative industries would have been impossible.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without 전치사죠. 그리고 copyright라 되어져 있는 게 명사니까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e dramatic growth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of부터 시작해서 industries까지가 여기 있는 growth를 꾸며주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would have been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impossible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without하고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 나와져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부분 생각하면서 우리 끊어서 해석하겠습니다. Without copyright 저작권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예술적, 문화적 그리고 다른 창의적인 산업들의 극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끊어갈게요. 너무 기니까요. Would have been impossible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without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걸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but for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but for. 자, 또 마찬가지로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하나 있었죠. 어떤 거 있죠?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if가 생략된다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는 다 카피라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 형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87번입니다. The benefit concert couldn't have been held without the many sponsors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The benefit concert가 되어져 있는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couldn't have been held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조동사의 과거형 나와져 있고요. 그러면서 have pp 나와져 있는데 뒤쪽에 수동형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도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without 전치사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 명사니까 전치사구네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펴보시면요. 이게 뭐 나왔어요?
without 나와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형태 나와져 있죠.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가 되겠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끊어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benefit consult 하면 자선음악회죠. 그 자선음악회는요, 개최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without the many sponsors, 많은 후원자가 없었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우리가 바꿨을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번에도 without이니까 바꿨을 수 있는 표현 어떤 게 있겠습니까? but for 있겠죠. 그래서 but for the many sponsors 하고 나올 수 있겠고요.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if로도 쓸 수 있습니다. if it had not been for 하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어떻게 될 수 있어요? if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도치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488번입니다. If it were not for love, life would be quiet, a gloomy experience.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if가 접속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is 주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were이 동사가 되겠죠. not이 이렇게 부사입니다. for love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 for love라 되어져 있는 것도 이렇게 부사 처리하시면 되겠는데,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if it were not for은 하나의 묶음으로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뭐뭇이 없다면 이렇게 해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주십시오. 자, 뒤에 부분 보시면 life라 되어져 있는 얘가 주어, would be 여기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quiet는 꾀겠죠. 상당히 부사입니다. a gloomy experien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보호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자, 앞쪽에 if절 나와져 있어서 if절과 과거형 나와져 있죠. 그리고 뒤쪽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가정법 과거라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끊어서 해석해 볼게요.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요, 끊어갈게요. 삶은요, 꽤 우울한 경험일 것이다. 또는 삶은 상당히 우울한 경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볼 수 있는 거 if it were not for 부분 나와져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도치되는 형태도 보신다면 were it not for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고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without 하고 쓸 수 있겠죠. without 그 다음에 뒤쪽에 love가 나오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but for도 나올 수 있죠. but for 뒤쪽에 love하고 나오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489번입니다. Had it not been for our efforts, we would be in an even more difficult position now.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앞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if가 이렇게 생략되어져 있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도치되어져 있는 겁니다. had가 동사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뭐랑 연결되고 있어요? 여기 bean하고 연결되고 있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it이 주어가 되겠고요. not은 이렇게 부사죠. for our efforts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전치사고입니다. 자, we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be 여기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하고 뒤에 나와져 있는 부분 어디까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까? now 앞에까지 이렇게 부사구입니다. 또 now도 시간을 알려주고 있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가정법 나와져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자, 해석해 봅시다. 만약 우리의 노력이 없었더라고 한다면요, 끊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훨씬 더 어려운 입장에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now, 지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had it not been for라 되어진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생각해 봐야겠네요. 자, if가 돌아왔을 때는 도치가 없어지는 형태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한번 써봅시다. 그래도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고요. 자,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어요? but for 하고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뒤에 our efforts가 나오는 거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without 하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뒤쪽에는 our efforts 하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490번입니다. Supposing you had been born a century ago라 되어져 있죠. 여기 우리가 한번 이렇게 묶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what differences라 되어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요 what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무슨 역할 해주고 있어요? 의문사 역할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형용사 역할 해주고 있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끝에 퀘스천 마크 나와져 있는 형태이죠. 얘가 누굴 꾸며주고 있습니까? 여기 있는 differences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되는 형태가 되겠네요. would have been made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동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in your life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에 좀 보셔야겠죠? 이 supposing에 걸려져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그 뒤에 부분 전체가 다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좀 보신다고 하면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had been born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이렇게 동사이죠. 수동태로 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century ago가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supposing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고 대절 나와져 있는 형태로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겠다?
가정법 형태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had been born이라 나와져 있으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겠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끊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태어났다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끊어갈게요. A century ago, 1세기 전에요. What differences would have been made? 어떤 차이점들이 만들어졌을까?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In your life, 당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supposing이라 되어졌었던 부분은 바꿔쓸 수 있는 표현이 있죠. if로 바꿔쓸 수도 있겠고요. 또는 어떻게 바꿔쓸 수 있습니까? suppose라고 나와도 되겠고요. 또 어떻게 바꿔쓸 수 있어요? provided 또는 providing 다 가능하다는 점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92번입니다. What would you do in my place? 라 되어져 있네요. 자, what이라 되어져 있는 부분 뒤쪽에 보니까 이 퀘스천 마크 있죠? 이 what은 뭡니까? 의문사 역할 해주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봤더니 you라고 되어져 있는 게 주어가 되겠고요. 자, would라고 되어져 있는 얘가 조동사죠. 뒤에 do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치되어져 있는 거죠. 의문문이니까요. 저 두에 걸려져 있는 게 이 what입니다. 얘가 목적어 역할 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네요. In my place는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in my place라고 하는 부분이요. 부사구죠. 근데 이 부사구가 조건의 뜻이 함축되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져 있죠. 가정법 과거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in my place라 되어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if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먼저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In my place, 내 입장이라면 이란 얘기가 되겠죠. What would you do?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는 얘기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바꿨으면 어떻게 바꿨을 수 있겠습니까? 앞에 what would you do는 그대로 쓸 수 있겠고요. 뒤쪽에 in my place 부분은 이렇게 if절로 바꿨을 수도 있겠습니다. If you were in my place 이렇게도 바꿨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93번입니다. Perhaps billions of years ago, Mars would have had water covering its entire surface.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perhaps라고 되어져 있는 여기 부분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billions of years ago 여기도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Mars 여기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would have had 여기가 동사가 되겠죠. 그러면서 water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목조가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overing부터 시작해서 뒤쪽에 전체가 이 water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분사구였습니다. 분사는 뭐다? 형용사다라는 것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뒤에 봤더니 covering이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 그 다음에 its entire surface라 되어져 있는 게 그거에 걸려있는 목조가 되겠다라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어디가 지금 조건을 함축하고 있어요? 앞쪽에 있는 부사구죠. Perhaps billions of years ago 이 부분이 지금 조건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쪽에 뭐가 나와져 있어요? would have had라고 되어져 있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다? 가정법 과거 완료 형태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수십억 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줄 수 있겠죠? 끊어가겠습니다. 화성에요. 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물이죠? Covering its entire surface. 그것의 전체 표면을 덮는 물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perhaps 부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if 절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꿔쓸 수 있다면 이렇게 바꿔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f it had been billions of years ago 이렇게 바꿔서도 표현할 수 있겠다. if절로 바꾸면 되겠죠. 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A true friend would never walk away when times get tough 로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네요. A true friend 여기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never walk away 여기 동사입니다. never은 이렇게 빈도부사가 되겠고요. when 접속사겠고요. times 여기 주어입니다. get 동사, tough는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잘 볼 수 있는 표현 어느 부분을 좀 잘 봐야겠습니까? 여기 주어 부분입니다. 요 주어 부분이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조건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형태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자, 해석해 본다고 하면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진정한 친구라고 한다면 절대 떠나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언제요? 힘들 때요.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바꿨을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f he 또는 she로 와도 됩니다. 그렇죠? were a true friend 이렇게 조건들이 완성될 거고요. 뒤에 부분도 이렇게 좀 완성돼야겠네요. he 또는 she가 되겠죠. would never walk away 이렇게
되시면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when times get tough는 그대로 들어오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f절을 활용한 형태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95번입니다. A teen wouldn't be able to go without a cell phone for a day.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a teen 여기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n't be able to go까지 한 번에 가시면 되겠네요. 여기 동사입니다. without a cell phone 부사 처리 해주시면 되겠고요. for a day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도 주어의 조건에 함축이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져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가정법 과거로 우리가 해석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볼 수 있겠네요. 10대라고 한다면요. 견딜 수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without a cell phone 휴대폰 없이요. 언제 동안요? for a day 하루요. 즉 하루도 셀폰 없이는 견딜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바꿨으면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If you were a teen. 자, 조건조 완성됐죠? 그 뒤에 부분 갑시다. You wouldn't be able to go. 그리고 뒤쪽에 without a cell phone for a day는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부분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96번입니다. To hear her sing, you might think she was an angel.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투부장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쓰여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might think, 여기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그리고 she was an angel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당연히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져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접속사 되셨던 겁니다. she가 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was가 동사, an angel은 보호 처리가 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도 봅시다. to hear이 되어져 있는 여기가 동사의 특성이 있죠. her 목적어고요. sing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가 지금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바로 투부정사 부분이 이렇게 조건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뒤에 봤더니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써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해석해 본다면요. 그녀가 노래 부르는 것을 듣는다라고 한다면요. 끊어갈게요. 당신은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라고요? 그녀가 천사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if절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If you heard 과거형을 바꿔줘야겠죠. heard sing. 자, 그리고 나서는 you might think she was an angel 다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497번입니다. To see his everyday life, you would never think he is 80 years old. 자, 여기 투부정사 나와져 있죠? 이렇게 전체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you가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would think가 동사입니다.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네 번은 이렇게 부사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think에 걸려져 있는 게 he부터 시작해서 뒤에 전체가 목조 걸리겠습니다. 명사절인데 이번에도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he가 주어, is가 동사, 80 years old가 보호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투부정사 부분도 보겠습니다. to see가 동사의 특성, his everyday life가 그거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투부정사 부분이 뭐가 되겠다? 조건을 함축하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 봤더니 would 플러스 think 보이시죠?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가 되겠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의 일상생활을 본다면요. 끊어갈게요. 당신은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가 80세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각해 봐야겠죠? if절로 생각해 봅시다. If you 자, 뒤에 봤더니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으니 가정법 과거였죠? 그래서 그냥 과거로 오면 됩니다. So, his everyday life, you would never think he is 80 years old. 이렇게 오시면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 되겠네요. 498번입니다. Asked for the most useful advice in life, I would say expect difficulties always. 이렇게 되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asked로 시작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분사 구문이 되겠죠? 이렇게가 전체 다 분사 구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I가 주어가 되겠고요. would say가 동사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부연이죠.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에 봤더니 expect가 되어져 있죠. 명령문입니다.
얘가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 원형 쓰였습니다. difficulties가 그에 관련된 목적어, always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 안에 좀 봐야겠죠? 같이 확인해 보면 자, 여기는 뭐뭐 라면이라고 되어져 있는 접속사가 생략되어져 있겠고요. 그리고 주어는 뒤쪽에 봤더니 I였죠. 그래서 I가 동일했기 때문에 생략했을 겁니다. 자, ask도 나와져 있는 거 보니까 being까지도 생략되어졌던 것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sk for, being asked for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되겠다? 동사적 특성 취해주고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The most useful advice라 되어져 있는 여기가 목적어가 되겠고요. in life는 이렇게 부사 처리가 되시면 되는 것 우리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다? 뭐뭐 라면이라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생략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부분이 지금 가정법 부분이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would say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 가정법 과거입니다. 해석해 본다고 하면 가장 도움이 되는 충고를 요청받는다고 한다면요. 그다음 할게요. in life 인생에서요. 나는 would say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거예요? expect difficulties 어려움들을 예상하라고 하는 것을요. always 항상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를 동일한 걸로 본다고 하면은 그냥 원래 문장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생략됐던 거 if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되겠고요. I. 자, being이었을 텐데 그게 원래 문장의 형태였으면 were이었겠죠. 그리고 asked for 뒤쪽에 전체에서 동일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most useful advice in life, I would say, expect difficulties always. 이렇게 되면 되는 문장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hapter 8 모두 다 정리해 봤습니다. 가정법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죠. 가정법 같은 경우는 심화 문법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나 잘 사용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 꼭 정리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중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 또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은요. 확실하게 복습하고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챕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라클 잉글리시 제임스 튜였습니다. 감사합니다.